적당히 옵션 넣어 타야겠다 싶으시다면 그냥 고민할 게 아닙니다. 인스퍼레이션 올라가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가격표분익기 차파고입니다. 오늘 제가 번역해드릴 자동차는 현대 소나타 2.5 터보 N9입니다. 1부에서는 등급별 장단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3,053만원이고요. 장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90마력의 43토크인 2.5 터보 엔진입니다. 산타페 2.5 터보 엔진이 281마력인 걸 생각하면 소나타는 조금 더 과격한 세팅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8단 습식 변속기는 아직 내구성에 대해 논하기는 이를 수도 있지만 습식으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내구성을 생각하고 만들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운시프트 시 엔진 RPM을 보정하여 어떤 순간이라도 최대 토크를 쏟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레브 매치와 업시프팅 시 힘이 빠지는 느낌을 줄이기 위해 적용된 N파워 시프트 기능은 소나타에선 N9만이 적용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외장 디자인은 센시어스와 비슷한 듯 하지만 하나하나 잘 뜯어보면 조금 더 과감하고 과격하게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존재감 있어 보이고요. 시트는 기본 등급부터 버킷 시트입니다. 어깨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격한 코너링 시에도 상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거죠. 그 외의 옵션들은 소나타와 거의 동일하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렉 구동형 타입의 전동 스티어링은 컬럼 타입보다 조향 감각에서 좀 더 직관적이고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같은 지능형 안전 기술은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헤드램프도 LED 타입이라 야간 운전 시 밝아서 좋고요. 기본 등급인데도 19인치의 알로이 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스퍼레이션과 휠 타이어는 차이가 없어요. 소음을 막아주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는 앞 유리와 앞좌석 도어에 적용되어 있고 일반 고무 페달에 비해 밟는 맛이 쏠쏠한 메탈 페달도 기본 적용입니다. 참고로 센시어스는 아무리 옵션을 넣어도 그냥 고무 페달이에요. 스티어링엔 가죽이 둘러지며 열선 적용되고 앰비언트 무드램프도 기본 등급부터 넣어주네요. 센시어스는 3,122만원짜리 프리미엄 밀레니얼이나 가야 넣어주는 겁니다. 전 좌석에 인조가죽 둘러지며 앞좌석엔 열선 시트 적용됩니다. 오토홀드가 되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오고요. 버튼 시동 스마트키 적용되면서 차 뒤에 서 있으면 자동으로 열리는 스마트 트렁크도 같이 들어옵니다. 주차 센서도 후방뿐만 아니라 전방까지 적용되고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는 내비가 내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스마트폰 연결하여 미러링 기능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등급 단점입니다. 엔진도 좋고 시트도 좋지만 계기판은 흑백 액정이 들어옵니다. 이런 거 뭐 12.3인치 LCD 계기판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네, 안 됩니다. 이건 옵션으로도 못 넣어요. 실내 가죽도 그냥 인조 가죽입니다. 천연 가죽이라도 바꿔볼까 했는데 이 역시 안 됩니다. 그냥 인조 가죽인 채로 타야 되고요. 차가 빠른 만큼 몸에서 열이 나기 마련인데 통풍 시트를 추가할 수 없는 점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N9이라고 해도 소나타가 패밀리카인데 뒷좌석 열선 시트조차 추가할 수 없는 점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소나타 N9 프리미엄 등급은 사실상 2.5 터보 엔진 하나 보고 사는 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익스클루시브 등급입니다. 3,495만원이고요. 프리미엄 등급 대비 442만원 올랐습니다. 인조 가죽 시트가 확 좋아집니다. 등과 방석 부분은 미끄러지지 말라고 스웨이드 적용되며 시트 날개 부분에는 나파 가죽이 적용되는데요. 생긴 것도 우락부락하고 몸을 감싸주는 느낌도 좋습니다. 또한 운전석 날개의 폭을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이 정도 급에선 정말 대단한 옵션입니다. 참고로 벨로스터 N에는 안 들어가 있는 옵션이죠. MFR 타입의 헤드램프보다 더 밝은 프로젝션 타입의 LED 헤드램프 들어오고요. 더운 여름에 필수인 통풍 시트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메모리 시트 기능 추가되니 이지 액세스 기능으로 편하게 타고 내릴 수 있고요. 조수석 또한 전동 시트가 됩니다. 에어컨은 풀 오토 에어컨이라 온도만 설정하면 되고 10.25인치 내비게이션은 블루링크를 지원하기 때문에 원격으로 시동도 걸 수 있고 미리 목적지를 전송해 놓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스 오디오가 기본으로 들어오는 게 좀 놀라운데요. 아마 가상 엔진 사운드와 묶어서 팔아야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익스클루시브 등급 단점입니다. 익스클루시브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인스퍼레이션에서 즐길 수 있는 옵션들 익스클루시브에서도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옵션을 하나 두 개 넣다 보면 익스클루시브를 사고 싶은 마음은 싹 사라지게 되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익스클루시브에 현대 스마트 센스, 컴포트 플러스 12.3인치 LCD 계기판 넣으면 가격은 무려 3,700만원입니다. 인스퍼레이션이 3,642만원이니까 익스클루시브 조합이 오히려 58만원 더 비싼 거죠. 그런데 익스클루시브 조합이 앞서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자외선 차단 유리가 앞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나타 N9을 적당히 옵션 넣어 타야겠다 싶으시다면 그냥 고민할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인스퍼레이션 올라가시면 돼요. 그리고 딱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서라운드 뷰와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추가하기 위해선 무조건 74만원짜리 12.3인치 LCD 계기판을 추가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기판과 서라운드 뷰가 무슨 상관이 있죠?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인스퍼레이션 등급입니다. 3,642만원이고요. 익스클루시브 대비 147만원 올랐습니다. 사각지대 경고장치가 장착되면서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같은 지능형 안전 기능이 추가됩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기본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하기 좋아지고요. 물론 이런 차는 스마트 크루즈보단 그냥 세려 밟으면서 타는 게 맞긴 하겠지만 그래도 밀리는 길에서 스마트 크루즈 쓰면서 좀 쉬고 뻥 뚫린 길에선 풀악셀 밟아주면 되겠죠. 계기판은 12.3인치의 LCD 계기판으로 바뀌고 동승석에 워크인 디바이스 버튼 추가되면서 옆 사람 한 번에 눕혀버릴 수 있는 릴렉션 컴포트 시트 기능도 같이 들어옵니다. 패밀리카답게 뒷좌석엔 열선 시트 적용되며 뒷좌석 수동 썬커튼과 K5엔 들어가지 않은 전동식 썬커튼이 소나타 N9엔 들어옵니다. 인스퍼레이션 단점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만 따로 추가는 안됩니다. 어쩔 수 없이 서라운드 뷰와 묶어서 사야 되는데요. 솔직히 이 정도 성능의 차를 사시는 분들은 서라운드 뷰 없어도 주차하는 거 하나 지장 없을 텐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넣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서라운드 뷰를 사야 되는 건 좀 돈이 아깝긴 합니다. 이로써 등급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2부에서는 차파워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